자, 그래서 이제 지난 주말을 건너오면서 사실은 이번 선거판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됐던 것은 그 유시민 씨의 설란영 여사 여성 비하 발언이었어요. 네. 이제 세밀한 부분은 저희 시청자들이 다 들어서 아실 테니까 궁금한 것은 이번 선거에 유시민 발언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발언을 듣고 네. 이재명 후보를 찍으려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김문수나 이준석으로 갈아타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적을 거예요. 아, 예. 다만 네.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투표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해야 되겠다. 아, 이재명 안 되게 해야 되겠다. 보수 쪽에 계시는 분들 또는 중도층에 계시는 분들. 네. 그건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아, 그게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일단 투표율 제고에는 예.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분의 이 발언이. 아, 유시민이 엑스맨이다 보수 쪽에. 아 그쪽의 엑스맨이고요. 그쪽이 엑스맨이다. 저희한테는 고마운 분이 되겠죠. 네. 예. 그런데 이쯤 되면은 이재명 후보가 유시민 그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서 심하게 좀 질책을 하거나 섭섭한 표현을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럴 위상이 아니죠. 아, 그렇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민주 진보라고 하는 소위 그쪽 진영에서 예. 운동권 경력이 없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중앙 무대에 올라온 지 대선 이후로 이제 3, 4년밖에 안 돼서 네. 내부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인지 부조화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 후보고 뭐 지금 많이 이기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네. 유시민 정도 되는 분한테 쓴소리할 만한 처지는 못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유시민이라는 사람의 위상이 그쪽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높다. 예를 들어 김어준한테 이재명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거긴 그런 데예요. 그쪽은 박힌 돌이고 이재명 후보는 아직까지도 굴러온 돌입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아니 당을 완전 장악한 지가 지금 언제인데요? 아니죠. 이재명의 권력 기반은 예.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공고하지 않아요. 일극 체제라고 우리가 얘기해 왔잖아요. 지금 쓸어 나가는 그런 어떤 흐름이 그렇다는 거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럼 이재명이 지명하는 사람이 쭉 대대로 뭔가를 한다거나 이재명이 계보가 있다거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총선 때 그 비명 행사 모든 사람들의 논란과 비난과 염려 속에 비명 행사를 했는데 그걸로 압승을 했잖아요. 다 초선이죠. 아, 또 그건 그렇네요. 예, 그 사람들 초선으로 요번에 들어와서 1년 남짓 의원 활동, 의정 활동 한 사람들 이름 기억하십니까? 전혀 도드라지지 않아요. 네. 거기는 민주당의 구조는 하여튼 저희 당이랑 많이 다른데 네. 어쨌든 운동권 본류를 차지했던 이제 686이 된 사람들이 아직도 안 비키고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그들에 의해서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올라간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럼 이제 또 바뀌겠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러한 당 권력 구조를 바꾸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네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처음에 한 석 달, 넉 달은 뭐 당 정이 잘 굴러가겠죠. 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도 위기가 분명히 옵니다. 벌써 가족 문제는 이미 당선을 전제로 했을 때 네. 이미 시작된 거예요. 아들 문제 같은 거는. 이거 5년 내내 갑니다. 그렇네. 사법 리스크 아무리 뭐 대법원을 어떻게 하고 헌재를 어떻게 한다고 해도 결국 국민적인 반정부 에너지를 축적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여당이라고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과 끝까지 갈 거 이재명 한 번밖에 못 하는데요. 분명히 또 차별하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때 이재명을 떠받치고 있을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한 줌 개딸 가지고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유시민 씨의 설란영 여사에 대한 여성 비하 발언이 어마어마한 폭풍을 몰고 오자 뭐 노조 측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했고 여성계에서도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시민 씨가 사과를 이제 뭐 두어 차례 한 것 같은데 그러다가 유시민 씨가 자기가 설란영 여사의 입장이 또는 처지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내재적 접근이란 5글자를 써버리고 말았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뼛속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좀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기 어려운 이론 그걸 가지고 있었다. 그걸 증명하는 거죠. 예. 그게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게 송두리라는 독일에서
쭉 활동하던 사람이 네. 처음 썼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의 시각으로 보자. 북의 시각으로 상황을 보자. 아, 그 얘기는 뭐냐면 북의 시각을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은 이상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 마음을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렇게 걔네들의 시각을 내가 말한 것뿐이야라고 하면서 비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시민 씨의 얘기도 어떤 결론은 뭐냐면 해명이 설란영 씨가 그렇게 생각할 거야. 명문대 졸업생과 내가 결혼을 해서 신분이 상승하고 푹 이렇게 붕 떠서 내가 오르지 못할 자리에 온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정신이 좀 혼미한 것 같아라고 생각할 거야라고 나는 전달했을 뿐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약간은 비겁한 논법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설란영 여사의 마음을 아무도 모릅니다. 네. 본인 외에는. 그럼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것도 결론은 본인의 해석일 텐데 그걸 교묘하게 안 내자를 써서 마치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나는 전달했을 뿐이다라고 포장을 하는 거니까 절대 속으시면 안 되죠. 사실은 부부관계는 왜 밖에서는 절대 모른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김문수, 설란영 부부관계도 어떤 이념적 이데올로기조차 설란영 여사가 쥐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섣불리 본인이 과거에 그 두 분과 인연도 있고 알았다고 해서 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거. 사실은 아무리 평론을 하고 정치적인 얘기를 한다고 해도 면전에서 당사자를 상대로 해서 할 수 없는 얘기는 대중 얘기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면전에 있는데 이런 거 표현할 수 있어요? 정신이 이상하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자, 이 얘기는 유시민이라는 분은 예. 나는 그렇게 얘기해도 돼라고 아마 생각하는 걸 거다. 어느 정도 본인은 그런 말을 해도 되는 사람이고 내가 그 정도 얘기해도 뭐 나 좋아하는 사람 많고 내 논리는 틀림이 없으니까 뭐 그걸 가지고 그래 윤 대변인께서도 내적 접근을 방금 조금 하시는데요. 라고 할 거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셔도 저는 예. 대응할 수 있죠. 제 생각입니다. 그건 내재적이 아니라 제 생각이에요. 그거는. 아, 예. 예. 그 저는 그렇게 그렇다고 제가 전달합니다. 이렇게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유시민 작가 저하고 모르는 사이도 아니니까 연락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시청자께서는 이제 내재적 접근 그 얘기를 듣자마자 궁예의 관심법이 떠오른다 그렇죠. 뭐 이런 관심법이죠. 말도. 그런데 저희 여성계에서는 이런 반응이 바로 나왔어요. 설란영 여사에 대한 2차 가해다. 2차 가해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유시민 작가가 이 사과하는 그 동영상을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습관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웃으면서 하시더란 말입니다. 웃으면서 네. 표현이 거칠었다. 네. 뭐 정신이 이상하다 이런 말은 내가 안 했어야 되는데 예. 뭐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나는 이래도 돼라는 생각을 한다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일 났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생각하면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웃을 수가 없고 어디 심각- 방송을 나가요. 심각하면 웃을 수가 없는 거죠. 방송 자체를 못 합니다. 이러면 절필도 하잖아요. 절방을 해야죠. 근데 이분은 더 하는 것 같은데요. 유시민 씨는 이른바 서울대 프락치 사건, 그 네. 민간인 감금 폭행 고문 사건, 예. 그거 주역이었던 사람인데 그렇죠. 본인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또 빠졌죠. 그리고 그 관련해서 구속된 다음에 항소 이유서를 써서 그걸로 유명해졌죠. 그 항소 이유서 한 40년 된 얘기죠. 김문수 후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졸 아내를 갈아치워야 하나. 설란영 여사는 발이 땅에 닿지 않아 어지럽다. 왜냐하면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은 이제 유시민 씨가 먼저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패러디 비슷하게 해서 이번에 그렇죠. 어지럽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내를 갈아치워야 하냐 이거는 사실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니까 네. 김문수 후보도 이른바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했던 자가 한 말이어서 그걸 좀 빗댄 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기표 선생의 배우자께서 그걸 빗대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노무현을 팔아서 호가호위한 진보의 민낯을 유시민이 보여줬다. 딱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호가호위예요. 유시민 씨가 그 장기표 선생 그 부인한테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유시민 씨의 설화, 이른바 그 혀로 빚어져서 화를 입혔다라는 게 설화인데요. 그게 이제 우리 윤 대변인께서는 그것이 진보 쪽 좌파 유권자들에게는 영향이 미미했을 것이고 단 투표를 포기하려고 했던 보수 유권자 또는 중도층 유권자들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자극했죠. 자극했. 네. 저 여기 플래카드를 보니까 고졸 출신인 우리 어머니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분노를 하셨다면 투표장으로 이런 플래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바로 그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사석에서도 하면 안 돼요. 맞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무리 편한 자리에서라도. 자식 앞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 예. 근데 어떻게 이거를 하나요? 사실은 이 김문수 후보 설란영 여사 그 연배에 계시는 분들 중에 여성들은 대학 안 가신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이라는 거를 네. 그 대학 나왔다는 것 자체를 뭔가 하나의 뭐 성취에 이어서 하나의 계급으로 본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렇네요. 이게 얼마나 전근대적이고 말은 진보라고 본인들 스스로를 자칭하는데 어떻게 진보가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이 장기표 선생의 아내 되시는 조무아 여사께서 진보의 민낯을 보여줬다.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 리박 스쿨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리는 리승만 건국 대통령의 리고요. 박은 박정희 부흥 대통령의 박입니다. 그래서 리박에서 한 글자씩 떼어가지고 리박 스쿨이라는 이제 보수 단체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한 그 인터넷 매체의 보도를 딱 걸어가지고 여기가 댓글 공작을 벌였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뭐 저희 시청자들께서 이제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불거진 지가 한 2, 3일 돼서 이것도 역시 선거에 영향을 줬을까 궁금해요. 이거는 글쎄요. 저 이것도 이제 역으로 국민의힘을 찍으려다가 요것 때문에 내가 이재명을 찍겠다. 또는 예. 진보나 뭐 중도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투표 안 할래다가 이재명 찍겠다. 별로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실체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온 게 없고요. 뭐 댓글 부대를 동원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 당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전혀 밝혀진 게 없어요. 그냥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 예. 가능성은 뭐라도 있겠죠. 가능성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0%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이런 수준이고 예. 이 정도 얘기를 할 거면은 뭐 다른 거 뭐 예시를 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드루킹 얘기하면 돼요. 그거는 누가 그거를 했고 누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고 이걸 다 알지 않습니까? 네. 한 정당의 핵심 인사가 거기에 연루돼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저희 당에 그럼 누군가가 리박스쿨과 연계가 돼서 리박스쿨에게 그럼 댓글을 뭐 예를 들어서 쓰도록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나와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없기 때문에 적어도 선거에서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다만 선거 이후에 이것은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여하에 따라서 또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황교안 후보가 출마 사퇴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건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황교안 전 후보의 네. 지지세가 워낙 미약해서 네. 그 표가 다 김문수 후보로 간다고 해도 사전 투표까지 끝난 마당에 뭐 결과를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건 없다.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후보가 애초부터 왜 출마를 강행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남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문수 후보 지지를 또 한 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잘못된 과거와 절연하겠다. 김용태 위원장은 이런 강한 표현을 썼어요. 국민의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들으면 섭섭을 떠나서 좀 괘씸하게도 들렸을 법한 그런 젊은 비대위원장이 얼씬도 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아무튼 썼습니다. 그렇죠. 네, 며칠 사이에 많이 바뀌었죠. 네, 한 일주일 전, 그러니까 윤 대통령 탈당하기 전까지는 네.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려 한다. 이러다가 이제는 얼씬도 하지 마라. 네. 그 정치가 참 비정한 겁니다. 네.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만큼 절박하다. 예, 선거가 코앞에 있으니까. 예.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상현 의원이 예. 반응 보이신 게 또 이제 비대위원장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입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서 네. 그 부분은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